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 법계당 하다 끝나게 생겼는데 어떡하냐 내 친도. 자, 경허선사가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요. 중도의 중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한번 보세요. 수연여시 하나, 경대 30년 후 거고하여 하시 불경계니라 운허공 성면료하니 끽탄료 유정부정이라 경부가 끽 물기주 사처요 차리여하 답 급송강 마진 언일편 운약 소유지체 화사출이요 의의 양화병 타지 로다 온기 착신마 소견이라. 야, 더럽게 어렵죠.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수연여시 하나. 에이씨, 내가 이거 다 해야 되냐. 비록 그러하나 30년 후를 30년 뒤를 기다려라 이 말이야. 30년 뒤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자르고 거고칙 고칙을 들어 말아서 고칙을 들어 들다잖아. 고칙을 들어 말하기를 여하시 어떤 것이 부처님의 경계인가. 오 마이 갓. 비록 그러하나 30년 후를 기다리라는 게 뭐냐면 잘못된 거다. 한 번 더 나아가라. 중도의 중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니 하면서 고칙을 들어서 어떤 것이 부처님의 경계인가 하고 물으니 저 허공을 아까 걔가 그 법계당이 말하는 거죠. 법계당이 그래도 조금 공부는 돼 있어요. 여기 운하되 허공이 다 허공과 별들이 다 잠들어 마치고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여기 끽 이게 먹을 끽이니까 끽 탄료 다 잡아삼키고 유정과 무정을 몽땅 다 삼킬 탄차니까 먹고 삼킨다 말이야. 끽탄이니까 마시고 삼켜서 맞춰. 뭔 소리죠? 저 허공 속에 별들이 다 잠들어 버렸어.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또 유정과 무정들을 몽땅 다 집어삼켜. 다 집어삼켜서 다시 갱자죠. 다시 없다 이런 말이야. 가능한 마시고 삼킬 만한 그 물건이 아무것도 없어. 삼킬 만한 물건이 없어서 삼킬 만한 물건이 없어서 굶주릴 끼잖아요. 굶주리면서 다 다녀 사방팔방을 굶주리면서 사방팔방으로 다 헤매고 있으니 차리 여하 이 도리가 이게 무슨 도리냐 이런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 도리가 무슨 도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복잡하죠. 저 허공 속에 별들이 다 잠들고 유정과 무정을 몽땅 집어삼켜 다시 씹어삼킬 물건이 없어 굶주려서 사방으로 헤매니 이게 무슨 도리냐 라고 하자 뭐라고 말해 경허선사가 답하기를 급히 외어라 이 말이요. 항마지는 그러니까 마구니야. 마구니를 항복받는 진언을 외워라 이 말이야. 마구니를 항복. 그러니까 이 마구니를 항복받는 진언을 외우라는 거는 이놈이 마구니라 이 말이야. 지금 이상한 말 한 놈. 허공 속에 별들이 다 잠들어서 유정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마구니다 이 말이야. 읽어라. 한 편 읽으니 읽었어. 이제 저기가 누가 읽었어요? 걔가 읽었죠. 한 편을 읽으니 다시 말해요. 만약에 잠깐이라도 어정거리면 재앙이 생기리라 이 말이야. 알겠죠? 만약에 잠깐이라도 화를 닥치려다 화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이야. 화사가 일어나는 지체하면 잠깐이라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지체하는 게 있다면 뭐가 일어날 것이다. 재앙 화자죠. 재앙이 일어나다. 지체하지 말고 빨리 읽어라. 하니 헤아리고 분별하니 누가 헤아리고 분별해. 여기 의라는 것은 헤아리고 분별한다는 얘기는
심사숙고로 한번 이게 지가 머리로 헤아려 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가 하고 분별하니까 머물었어. 양화병이 교화의, 양화라는 게 교화예요. 교화의 몽둥이로서 후려쳤단 말이에요. 칠타. 후려치며 이르기를. 교화의 몽둥이로 이르치면서 이르기를. 이 양화병의 몽둥이는 누가 친 거예요? 경허선사가. 얘가 망설이니까 치며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운기. 무슨 생각을 일으키느냐 이런 말이야. 착심, 마소견. 착심만은 뭐야? 착오를 일으키는, 무슨 생각을 지금 일으키려고, 무슨 소견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 거? 신마 이런 얘기죠. 무슨 소견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일으키지 말아라. 망설이지 말고 즉시로 보러라. 항마진언을 외워라. 교화의 몽둥이는. 여기서 이제 양화병이라고 했는데 방이겠죠. 방. 일으키려고 하는가? 라고 하였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읽는 것도 어렵죠? 아까 그 한문이에요. 여기 전부 다. 또 한문 사이석 다 해버렸네. 비록 그러하나, 그렇다고 하나, 네가 어디까지 계셨죠? 얘가 지금 한 물건도 없더라라고 하니까 경허선사가 그래, 원래 안심이명체가 있었어. 이 질문하기 이전에. 그래서 그 정도면 됐어. 그런데 비록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얼마를 기다려? 30년을 기다리니까 또 여러분부터 30년이니까 30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대 명년이요. 언제 될지 몰라. 를 기다려라. 라고 하시고 고칙을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바래서 어떤 것이 부처님의 경계인가 하고 물으니까 얘가 뭐래요? 저 허공 속에 별들이 다 잠들고 유정과 무정을 몽땅 집어삼켜 다시 삼키 집을 삼킬 물건이 없어 군주려서 사방으로 헤매니 이 무슨 도리입니까? 하자. 여기서 이 고칙이라고 하는 거를 들어서 그 고칙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사가 이 내용을 다른 데서도 써먹거든요. 어디서? 이 답이 그 법계당이 한 게 아니고 법계당이 이렇게 똑똑했으면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내용이 다시 나와요. 슬프지만 그 경허선사가 그 마정령을 내려오면서 고금당에 있다가 고금당에 8년간 그 전봉준 장군 그 둘째 딸 옥년이를 숨겨놓잖아요. 거기를 8년간 드나들어요. 몰래 드나들다가 어느 날 재가 있었어. 고금당에서. 그래서 그 재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과일이나 뭐 이런 사탕 부스러기를 싸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마정령을 내려오는데 목동들을 만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목동들을 야 너희들이 나를 아느냐?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되면서 뭐래요? 니들이 내가 누군가를 알아맞힌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 과자하고 쌈짓돈을 주리라 해서 돼지게 두드려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주고 니들이 어떻게 경을 알겠냐라고 하면서 이거를 해요. 저 허공 속에 별들이 다 잠들고 유정과 무정을 몽땅 집어삼켜 다시 집어삼켜 문건이 없어 군주리면 당대방으로 있느니 이 무슨 도리인가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쓰느냐면은 내가 나 세상이 홀로 세상이 온통 혼탁한데 나 혼자 홀로 깨었도다. 내가 남은 해를 송현년 나귀해를 내가 남은 해를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내가 남은 나귀해를 보내리라라고 하는 아주 슬픈 시를 남길 때 이 앞에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고칙인 거야. 그러니까 하자. 급히 마군이 행복받는 진화를 한번 읽어라. 한편 읽으니 이르기를 만일 잠깐이라도 어정그러면 재앙이 생기리라.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제 그 법계당에게 그래서 항복받는 진언을 한번 읽어라. 또 한편 읽으니까 이르기를 만약에 잠깐이라도 어정그러면 재앙이 생기리라 하니 헤아리고 분별해서 이게 꼼지락꼼지락 됐다 그런 얘기에 망설였다 주저하고 망설였다 하니까 교화의 몽둥이로 후려치면서 이르기를 이 무슨 소견을 일으키라는 거 하고 하는 그 대화가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선사가 가리키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교화의 몽둥이죠. 양화병이죠. 경선사가 이 방과 하를 써요, 안 써요? 쓴다니까. 방과 하를 쓰는데 이제 요 하나가 지금 법계당에게 지금 쓰고 있어요. 자, 비록 그러하나 다시 30년 뒤를 기다리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30년 후는 뭐죠? 이거를 이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 해암 스님은 비록 깨달았다고 하지만 그거를 완전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공들이라고 그래요. 공. 아니 공을 들이래 자꾸. 아이씨 지우지도 않았네. 뭐냐 나도 모르겠다. 이 공. 공들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공들이라는 말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뭐죠? 그 보조국사 진울의 수심결에 이 공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해암 스님이 나한테 밑도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꼭 이 화두를 해서 이제 그 통과가 되면은 그 뒷말 밥 먹으라 해놓고 이제 밥 먹고 오면은 내려가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서울로 와야지 나는 공을 들이라 이러는데 그냥 그때는 제가 글쎄요 왜 그랬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스님 그 공들이라는 게 뭐예요? 라는 거를 묻고 싶은 거 하나와 그냥 묻지 말아야 돼. 근데 왜 그랬냐면 그 공들이라고 하는 그 해암 스님의 말조차 저게 무슨 뜻인가? 왜 해암 스님은 그냥 화두가 통과가 됐으면 그만이지 꼭 저 이제 그만 가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가면 그 공들이라고를 계속해요. 공들이라. 좀 설명 좀 해주시지. 첫째는 자존심 때문에 안 물어봤고 둘째는 그 공들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를 내가 알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는 내내 또 그 생각을 하죠. 그 화두를 서로 주고받았고 밥 먹으라 했고 통과했으면 되지 왜 저 말을 나한테 하는 걸까? 뭘 공을 들이라는 걸까? 단 한마디의 설명이 없었으니까 우리 해암 스님은 뭐 어떻게 보면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단 1절도 가르쳐 준 게 없고 그냥 화두 주고 통과하고 화두 주고 통과 이렇게 했는데 그 공들이라는 것을 내가 나중에 이제 해암 스님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그 해암 스님이 공들이라는 걸 내가 좀 알아야 되겠어. 그냥은 못 쓰겠어 나도 석사 논문을. 그래서 찾기 시작한 게 이제 이 공들이라는 근원이 보조국사 진을의 수신결에 그냥 몇 페이지가 나와요. 몇 페이지가 공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들이라는 게 보임이었어요. 보임. 그리고 또 왜 보임을 하라는 것도 알게 된 거죠. 이게 보임을 안 하면 무너져요. 경화선사처럼 철저하게 깨친 사람도 그 보임의 길을 천장암으로 택하셨는데 그냥 얼떨결에 알아차린 사람 있잖아요. 그게 무너져요. 완전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화두를 깨친다는 거는 얼떨결에 말을 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깊이 고민해서 했어도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그것이 얘기하자면 한순간에 이 타파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점검을 받으러 갔을 때에 이미 완전한 내 것이 아닌 거죠. 왜냐면은 이제 하면서도 그래요. 가면 이제 해암 스님이 뭘 말씀하죠. 저놈 인내는 왜 저거를 옳다고 하지? 라고 하면서 그 공들이라는 말을 들고 와서 집에 와서 다시 이 공들이라니까 이걸 다시 곱씹으라는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 계속 그 해암 스님한테 내려가기 전까지 그걸 붙들고 다시 있는데 그것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그게 자리를 잡는다는 걸 알게 되죠. 이게 그거였구나. 이게 그거구나. 실제로 공들이라는 말을 안 했으면은 보임이라는 말을 몰랐으니까 그냥 해암 스님이 보임이라는 말만 하셔도 되는데 그걸 몰랐고 사실 그거를 저는 놓치질 않았죠. 이게 반드시 뜻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스승을 태산처럼 믿어야 되는 거죠. 왜? 이 백세도인이 왜 공들이라고? 공들여야 된다. 공 안 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가서 공을 들여야 돼가 뭘 공을 들여야 될까요, 스님? 물어볼 사람도 없고 또 나는 내가 물어봐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마저도 내가 화두처럼 이 공을 들이는 거에 대한 그 중요성, 왜 저렇게 스님이 막 침을 튀기면서 이렇게 막 삿대질을 해가면서 공을 들이라고 할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뒤로 제가 그때가 이제 23살, 4살, 5살, 6살 때야. 근데 그 6살 때에 이제 그 피크를 이룬 게 해암 스님이 나보고 우리 집 주소를 적어 놓고 가래서 이제 주소를 적어 놓고 왔거든요. 주소를 적어 놓고 가라더라고. 어느 날 수업 시간 되면은 방송이 막 나와요. 막. 3학년 4반. 응?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불러서 가보면 어떤 여자가 와 있어. 거의 대부분이 여자였어요. 보살이죠. 해암 스님이 나한테 가라고 했대. 아니 스님이 왜 이러세요? 내가 지금 수업하다가 왔는데 도대체 왜 스님이 나한테 가라고 했냐고 물으면 무조건 내 주소를 써주고 거기 찾아와야 가야 된다고 하더래요. 돌아버리겠죠.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수업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교문 앞까지 매달 그 배웅을 나가면서 여기 동대문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야죠. 저는 해암 스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제가 가르침을 받으라는데 전 가르칠 그것도 아니고 더 내가 공부해야 할 게 남아있고 그 해암 스님이 잘못하신 거다.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데 오신 건 죄송한데 어쨌든 저는 그럴 능력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제 몇 명을 보냈는데 나중에 해암 스님한테 갔더니 해암 스님이 그냥 이대 머리카락을 그때나 저때나 저는 머리가 거의 자른 적이 없어요. 이 머리카락을 잡대면서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 나랑 약속 하나를 하라는 거야. 뭔 약속이야? 스님 머리카락은 놓으세요. 아프니까. 아 머리를 깎으라고 하더라고. 아 머리 안 깎아요. 싫어요. 절대 머리 안 깎아요. 그 약속 망원동에서 그랬다. 망원동에서. 당신의 마지막 제자가 되리. 아 싫어요. 스님 안 돼요. 내가 왜 스님 제자가 백할사연 먹은 노인네 제자를 해서 뭐 얻었습니까? 안 해요. 그 약속 하나를 하재. 아 그랬다. 스승과 제자에는 맺자는 거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에는 맺었어요. 거기서. 스님도 삼배하시고 나도 삼배를 한 것 같아. 둘이 마주보고. 네, 그 약속 하나를 하는데 지금 생각나면 죄송해요. 스님 약속이고 나와있고 저는 그때 그렇게 해암 스님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연세도 많으시지 뭐 나한테 가르침을 준 것도 개뿔도 없지. 가르침을 준 게 없어요. 그냥 화두 주고 가서 점검받고 그거 했는데 화두는 아니라 몇 개 안 했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그래서 그만은 했는데 담임학년님은 지금 여여불이 그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하고 스승과 제자의 예를 맺었으니 머리를 깎으라고는 안 할 거고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던 다 찌그러져가는 오막살이 집에 가 있어도 가 있던 그 제자들이 오면은 그거를 받아들여서 공부를 가르치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스님. 그런데 나는 그게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내가 왜 다 찌그러져가는 오막살이 집에서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보살들이 오면은 다 가르쳐서 비가 뚝뚝 떨어지는 집에서라도 그거를 가르치래요. 스님 저는 가르칠 능력도 안 되고 오막살이 집에서 그러고 싶지도 않고 저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단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 해암 스님이 영어를 이렇게 좋아하셨잖아요. 그 누구요? 그 스님이 누구죠?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101살에 달마산가 어디를 가셨다가 병이 나서 돌아가시긴 하잖아요. 그 이름이 누구더라 그 스님이. 하여튼 우리 그 도반 스님이었는데 그 영어를 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화를 시키려고 불교를. 그래서 꼭 영어를 공부를 배워야 되고 그 영어로 꼭 해줘야 된다. 스님 그거 하나는 맡기다. 그거는 내가 좀 자신이 있어. 왜? 내 영어를 좁게 하거든. 그리고 영어를 좋아해. 내가 그거 해드릴게. 그거는 해드리는데 뭐 찌그러지가는 오막살이 집에서 무슨 비 오고 이거는 못해요. 스님. 제 성격이 칼이에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건 할게 놓으세요.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해암 스님한테 이제 그나마라도 내가 이 고맙게 느끼는 건 공을 들이라는 말을 안 했으면은 그 이후로 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좀 뜻밖의 어떤 사람이 한 번에 그걸 맞추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2명 봤어요. 2명. 3명 봤다. 근데 그 자들은 자기가 그게 답인지도 모르고 말을 해. 에이? 오리를 꺼내는 사람 1명을 봤고, 수미산 화두를 푸는 사람을 1명을 봤고, 응? 과거심 불가담 현계심 미래심 이거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뜻밖의 놀라운 말을 하는 거야. 그들한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죠? 말안 해서 나도 해암 스님처럼 입 닥쳤죠. 그 이후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봤는데 다 꽝이에요. 아무것도 뭐 진짜 본래로 돌아가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 이거 공들임이.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다시 한번 나를 또 찾아오고 공부를 해보려고 왔더라면은 내가 이 공들임을 말해줬을 텐데, 그 이후로 그들은 그걸 다 버렸어요. 다 봤지. 그러니까 그거를 얼떨결에 왜 소 뒷걸음 치다가 왜 그거 한다는 거 있잖아. 그것처럼 그래도 그 사람에는 성근 공덕이 있었겠죠. 얼떨결에 했는데 내가 그들 보고 이거를 자세히 이거 말해주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웠어요. 물론 나도 해암 스님으로부터 그 교육을 받았다 그럴까 뭐 나도 해암 스님한테 받은 게 그거니까 이거를 해암 스님 말하는 이거를 파설하지 말라. 저는 이제 그 화두 그 공책이 있어요. 지금도 있죠. 거기를 해암 스님하고 주고받은 내용을 내가 다 받아 적었어요. 내가 내뱉은 말과 해암 스님이 한 말을 적었는데 해암 스님이 그냥 화를 내시면서 그냥 그 써놓은 거 다 지우라 그래가지고 다 지웠지요. 물론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볼펜 자국은 있는데 그때 해암 스님이 파설하지 말라와 공들임과의 2가지가 나한테는 큰 힘이 됐고 그걸 나는 실천에 옮겼고 근데 이제 그런 인연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 내가 그걸 완전히 미치듯이 화두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죠. 그 사람 내도 거기까지 오기까지 막 거의 한 달 걸리고 막 일주일 이상 걸리고 다 목숨 걸고 하다가 그거를 답을 말했는데 그들은 그 뒤에 그걸 이끌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들임이 없으면 무너지는구나. 얼떨결에 이걸 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됐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내가 해암 스님 열반하시고 난 후에 동대 가서도 알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 30년 후를 기다리는라는 말이 그거야.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아마 경화 스님도 1년 반의 보임을 천정하면서 하셨을 거예요. 대도를 성취하신 분들은 다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임재의원도 거기서 대우 스님을 시봉을 들잖아요. 뜸을 들이는 거야. 뜸을 계속 다지고. 우리의 그 정신세계가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다생두곡으로부터 많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가 쉽지 않죠. 하루아침에 그 습을 없애기가 쉽지 않고 또 그거를 곱씹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제가 해암 스님 논문 쓸 때는 집중적으로 이 공들임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해암 스님이 나한테 남겨준 공들임, 파설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죠. 그 덕분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같고 어쨌든 제가 해암 스님과 약속한 해외 포교 그것을 위해서 제가 국제 포교사를 들어가요. 나이 쉬운 몇 살에 동대 대학원 가기 전 같이 동시에 들어갔다. 동대 대학원 가고 동시에 국제 포교사를 들어갔는데 그 뜻대로 펴지질 못했어요. 왜냐면 거기 국제 포교사가 가니까 그렇게 만만하게 뭐 이렇게 대화가 완벽하지 않으면 어렵고 또 그런 팔로 같은 길이 그렇게 열려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영어로 막 법문을 하고 막 이걸 할 만한 그런 여건도 못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소설을 쓰면서 이 소설이 지금 참 잘 된 거죠. 이게 소설이냐? 그것도 이거를 영문으로 다 번역했어요. 21권.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힘든 이 몸으로 거의 하루에 2시간씩 자고 그걸 해놨거든요. 그래서 많이는 못 폈어요. 21권
한 질인가 두 질인가 뭐 그렇게 해서 내놓고 있는데 그것이 빛을 볼 날이 올지는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처음에 욕심은 내가 영문으로도 이 경어지 강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소설을. 그런데 뭐 지금 한글도 힘들어 미치겠는데 뭐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장담할 수는 없고 만약에 좋은 날이 온다면 영문으로 꼭 한번 강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갖고 있죠. 그래서 약속을 반밖에 못 지켰어요. 해암스님 그 모임이 있거든요. 달마회라고. 갔더니 또 5,000원 밥 먹고 한번 가봤더니 없어졌다나 어쩌다나 이사를 갔다나. 아무튼 인생 무상이고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나한테 벌어져서 어제 그제 그제 많이 좀 우울했죠. 그래서 이 공들임 공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찬문하는 이나 대설하는 선지식의 답변 가운데 커다란 울림이 있었어 할지라도 이렇게 깨치면 특히 바로 다시 되짚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세히 써놨네요. 이게 지금 이게 공이에요. 이게 공들인 거야. 찬문하는 이나 대설하는 이가 선지식의 답변 가운데 커다란 울림이 있어. 서로가 있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깨치는 거는 그 순간에 깨치는 건 오래 못 가요. 바로 되짚어야 돼. 되짚어야 돼. 되짚어서 참고하는 일이 바로 이 공들이는 일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공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세히 쓴 거예요. 이게. 지금 쓰라면 못 쓰죠. 당연히. 못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요. 못해요. 오후의 보임이 더 중요하다. 라고 함도 바로 이 까닭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30년 뒤를 기다리라고 한 게 공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스스로 깨친 자가 있거든. 거기에서 지금이야 누구한테 스승이 없어 점검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공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를 명심 또 명심해야 돼요. 날라가요 그냥. 내가 이거 날라가는 거 여러 번 봤다니까. 아깝죠. 그 사람들 다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대충 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방끈도 길고 공부를 집중으로 매달렸는데도 날아가더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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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한 말은 30년을 참고하여야 한다. 갱창 30년이라는 말에다 30년은 중국 당송 때 선승이 수행해야 하는 대략의 세월로 우리가 그냥 대략 30년을 잡아요. 그래서 30년을 그냥 써먹는 거야. 30년을 기다려야 된다. 30년의 수행성으로서 무르익어야 하는 기간이 30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거 뭐 몇 안 거 났네 몇 안 거 났네가 그게 그 얘기야. 한 30안 거 나야 된다 라고 해야 무르익는다는 얘기인데 내가 어떤 25안 거 나는 사람을 봤거든요. 문경 봉암사에서 25안 거 났다고 왔는데 원 25안 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에이구 그걸 자랑이라고 써갖고 뭐 어떡해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통상 이 정도의 세월을 공부해야 안목을 가질 수 있다고 봤던 것이다. 여기서는 다시 오랜 세월을 참고하는데 30년이 그냥 뭐 30년이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랜 세월이다라는 뜻이에요. 짧은 세월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30년이 짧을 수도 있죠. 형어선사처럼 1년 반 보임하는 그것도 30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30년이라는 숫자에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어디에 공들인다는 거에 그 연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꼭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이것은 깨친 자가 수행자라서 간과해서는 아니들 아주 중요한 마지막 통과의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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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놓친 사람 여러 명 보고 너무 안타까웠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 내 것. 완전한 내 것. 보임장양. 보임장양? 응, 보임장양. 경어는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 깨치어 그 깨친 마음을 잃지 않는 건 네가 오 마이 갓. 마음을 깨쳤어. 근데 그 깨친 마음을 잃지 않아야 돼.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잃어버리는 사람을 여러 번 봤다니까 잃지 않는 게 부처고 깨닫자마자 곧바로 잃어버리는 게 중생이다. 야, 너 홍현지 진짜 잘 써놨다. 왜냐면 내가 이 보임과 이 공들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비했거든요. 해암스님이 안 가르쳐줘갖고. 그렇다고 내가 해암스님한테 묻느냐? 절대 안 묻죠, 나도. 자존심이 있어서. 안 물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해암스님에 대한 대분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안 가르쳐주니까 안 묻는 거지 뭐 나도. 스님 공들이는 게 뭐예요? 안 물었어요. 혼자 알게 됐죠. 그래서 마음을 깨쳐 그 깨친 마음을 잃지 않는 이가 부처고 깨닫자마자 바로 잃어버리는 이는 토로 중생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혹시 깨침의 울림이 있으면 그거를 걷어차지 마시고
보임을 하셔야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아이, 오 마이 카드. 또 이게 끝나나? 한 개 남았나? 아, 네. 일단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다. 나도 배고파져. 아이고, 배고파. 또 마지막 하나 또 남았지? 아, 오늘 못 끝내겠다. 어떡하냐. 안타깝지만 못 끝낼 것 같아.